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에 초대박을 선물하는 동시에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폭탄 발표를 하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 언론들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미국이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했고 앞으로 아시아 내 미국의 최우방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바이든이 시원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에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들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 견제 목적용 IPEF에 한국에 가입한다 정도였는데요. 이번 방문 동안 미국은 한국과의 기존 군사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글로벌 컨트롤타워격 핵심 국제기구들에 대한 한국의 지분율을 대폭 확대시킬 것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엄청난 파격적인 대반전입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는 이미지와 함께 다른 국가들과 외교를 할 때 항상 말도 안 될 만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도움으로 핵심 국제기구들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국가별 지분을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이고 일본이 미국의 뒤를 이은 2위입니다. 덕분에 IMF는 사실 미국과 일본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미국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새로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안보 플랫폼 IPEF를 비롯해서 핵심 국제기구들에서 한국의 지분율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본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을 잃게 되어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만큼 난리가 난 국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 견제용 IPEF에서 가장 큰 지분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을 향해 살벌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갑자기 중국과 한국의 무역액은 3,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6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GDP가 2,000조 원이니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5%에서 최대 마이너스 25%까지 한 번에 추락할 수 있다라며 한국에 살벌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당시 한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7%에 육박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달러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2,000원대를 넘어섰는데 한국은 IMF에 긴급으로 수백억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부도난 회사로는 재계 14위 한보그룹, 재계 26위 산미그룹, 미도파, 모기업,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재계 4위였던 기아그룹과 쌍방울, 혜태제과, 동서증권, 대우까지 줄줄이 부도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루는 영화가 바로 김혜수, 유아인 주연의 국가 부도의 날인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릴 수 있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에서 최대 마이너스 25%까지 폭락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1997년 국가 부도의 날 한국이 경험한 끔찍한 시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경제 대공황 사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중국의 1차 타겟은 한국의 게임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게임사들이나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게임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며 사드 사태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한알령이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이 우려를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2017년 3월 사드 사태 이후 국내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을 기피해왔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중국으로 못 들어오도록 한한령을 통해 보복 조치를 가한 것인데, 이후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판호를 발급받기까지 무려 1473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이나 친중 국가의 기업들은 매월 50개의 게임에 대해 판호를 발급해주는데, 한국에 판호 1개를 주는데 1473일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완전 차단시켜버린 것으로 중국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게임 산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모두를 타격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심하게 왜곡된 정보를 이용해 한국인 대다수가 바이든의 방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중앙TV, CCTV는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방한하면서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 강화와 배타적 경제무역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20일 오후 서울 거리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0.00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의견을 마치 한국인 대다수의 의견이냐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며 한국에는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초극단적인 강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이번에 한국의 국제기구 지분율 대폭 상향 조정이라는 깜짝 발표를 한 덕분에 한국을 향한 중국의 협박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 국가로 거듭나면서 중국이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하는 순간 중국의 모든 생산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데에는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바이든 지지율은 39%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곧 있으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초비상사태인데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최근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줄여버리는 바람에 미국 경제는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16,000포인트까지 기록했던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1,000으로 무려 30% 넘게 폭락했는데요. 수많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어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속한 미국 민주당이 완패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유일한 구원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의 한국 방문에 맞춰 미국에 깜짝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선 20일 조지아 주 정부와 6조 3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1183만 제곱미터, 약 360만 평 부지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기아 공장이 있는 웨스트포인트와는 400km쯤 떨어진 곳으로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인근의 배터리 공장도 지을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향후 8,000에서 8,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기아의 투자 소식에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아주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라 바이든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는데, 한국이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대규모 미국인 고용까지 약속하면서 바이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한 국가에서 수많은 기업들마다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미국에 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이라 불렸던 일본은 오히려 미국에서 돈을 빼버리고 있어 미국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바이든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미국의 최강 동맹국으로 만들기로 한 이유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녁 6시 52분부터 10분 동안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밀월 관계에 중국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한국에 살벌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중국. 자, 그런데 중국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차례 수출 규제 및 도발을 걸어왔을 당시에 묵묵히 참아왔지만 중국이 선을 넘을 경우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한 대응으로 중국을 혼쭐 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 계속되는 경고에도 한국 자산을 훔쳐가는 불법 중국 어선들을 향해 한국 정부는 함포 사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정부의 함포 사격 허가 이후 인도네시아는 자국 해양 영토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실제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